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3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2%, 코스닥 1.6%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좀 시키는 척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내리는 그런 좀 악질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좀 급락을 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옵션 만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2, 3일 동안 너무나도 많이 내렸고요. 거의 박스권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이제 61선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크게 내렸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실패를 하고 더 내려갔고요. 121선 근처까지, 네, 121선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다가 증시 흐름이 좀 안정된다 싶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시를 이겨내는 좋은 그런 강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비중을 크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이 좀 심상치 않게 매도를 좀 하면서 3일 동안 거의 6조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기미가 좀 보였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내일부터 해서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 지금 인플레이션, 네, 쇼크에 의해서 금리 조기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은행주가 이제 좋게 되고 있고요. 이제 증권주는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철강 가격이나 뭐 그런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포스코와 같은 그런 주식들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너무나도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보다는 크게 많이 내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제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돈으로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시장인데 그 돈이 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상승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들이 오버슈팅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은 원래는 2023년까지도 이제 바라봤지만 저는 내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나 이런 너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가격 급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수록 뭐 그런 손해를 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고 있어요. 나스닥은 이미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가버렸고요. 추가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121선도 깨졌고요. 이미 이제 상승 흐름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14,000 이상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좋지 않게 흘러가네요. 그다음에 니케이 상위 종합도 그렇고요. 자, 오늘 선물도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또 내려가고 있죠. 네, 0.3% 내리고 다우존스 0.5% 내리고 선물 시장도 벌었습니다. 네,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모두 그렇고요. 내일도 증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시 하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자, 두산 인프라코아가 또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를 또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또 바닥까지 도달을 해버렸고요. 두산 인프라코아가 나갈 듯 말 듯 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11,500원 선을
웬만하면 이제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고요. 네, 합병이 될 때까지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저점은 이제 14,450원, 고점은 11,500원 정도로 횡보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아 오늘 합병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분할 합병 의결이 되었고요. 두산중공업과 이제 7월 21일에 같이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현대 쪽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아가 되겠죠. 현대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 주식을 네, 나눠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도 좀 힘차게 나가는 듯 하면서 다시 눌러져 버렸고요. 그 과정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도 딱히 네, 이 바닥권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딱히 이제 V자로 또 강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네요. 투자자를 보시면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마지막 날이라 네, 외국인이 또 매도를 좀 한 것 같고 기간 1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보험, 투신 매수했고요. 연기금도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은 계속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을 같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아직까지는 이 공매도 상환이 공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87만 주 매도를 좀 했는데요. 오늘 매도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간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매도를 하면서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8%로 유지되고 있고요. 뭐 거의 추정과 당일은 비슷하네요. 그리고 대차장고도 어제보다 한 20만 주 정도 증가했는데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아의 이 그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늘었습니다. 네, 640만 주로 늘었고요. 거래량도 오늘도 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두산중공업도 거의 80만 주 공매도를 치면서 28%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매도를 좀 쳤는데 두산인프라코아는 사실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470만 주에 20%면 네,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 한 5% 정도겠네요. 네, 5% 4, 5% 정도의 비율일 것 같고요. 어, 근데 잔고가 또 이렇게 늘어 있는 점,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사실 공매도 상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당분간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또 올리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체적인 증시가 좀 내렸는데 그 하락에 공매도가 좀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전체적으로 내린다면 증시 전체가 내려간다면 두산인프라코아도 합병 전에 크게 오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불식이 되면서 반등을 한다면 또 다시 네, 11,5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저는 1450원 요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요 라인까지 떨어진다면 또 애매하게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볼 거 없이 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해외 선물도 전부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네, 지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입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